테라포밍 정찰 로봇 746, 줄임말로 롭은 태양계 안의 곳곳을 방문해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파견되었어요. 비록 지구가 인간과 미래 주요 관심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앞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중요하겠죠. 롭은 이런 선택지를 심도 있게 연구한 746번째 로봇이에요. 행성들을 지구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행성의 환경을 수정하는 테라포밍은 수세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새로운 세계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가 요구돼요. 위험, 제공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인류 문명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건 중요해요. 언젠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동할 장소의 필요는 물론 궁극적으로 우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와 연료 저장소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귀중한 자원이 곳곳에서 확인됨에 따라 더 많은 일거리가 태양계 전역에서 개발될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골드러쉬가 일어날 거고 수익성이 좋은 이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채굴될 거예요. 이 새로운 진보된 우주 시대를 위해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많은 행성이 필요할 거예요. 롭의 모든 전임 로봇들은 혹독한 온도, 중력 문제, 그리고 열등한 몸체를 손상시킨 예상치 못한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행성을 조사하려는 시도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롭은 혁신적인 플라스틱강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이 새로 발명된 요소는 일단 구성되면 부술 수 없어요. 이것의 전자제품은 태양 복사를 견딜 수 있어요. 롭의 외부 표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흡수할 수 있어서 빠르게 태양을 서핑하면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롭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에서 시작해요. 이곳의 표면은 달의 표면과 비슷해요. 수백 개의 분화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는 천년 동안 소행성들이 흩뿌려진 흔적이에요. 롭은 회색빛 갈색을 띤 매끄러운 지형의 긴 고원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로봇 눈이 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다 덮는 1.6km 높이의 큰 절벽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하루가 지구에 58일 동안이나 계속되기 때문에 롭은 하룻밤을 머무를 생각이 없어요. 현재 섭씨 426도의 습한 날씨지만 수성에 대기가 없다는 걸 고려하면 밤 동안 열기가 남아있지 않아 온도는 섭씨 영하 179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중력은 지구의 30%에 달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뛰는 게 즐겁고 효율적이에요. 롭은 데이터를 계산하면서 뛰어다녀요. 자기장을 평가하는데 그게 지구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죠. 태양에 가까이 있다는 건 태양풍이 더 혹독하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생물도 태양풍을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장은 수성의 크기에 비해 인상적이지만 테라포밍을 하려면 인공 자기 보호막의 지원이 필요해요. 이것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성도 대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 풍부한 산소와 질소로 수성은 단단한 대기를 형성할 거예요. 대기가 형성되는 동안 많은 양의 물도 추가될 거예요. 쉬운 첫 번째 목적지를 지나 롭은 금성에 도착해요. 여기서 정반대의 대기를 발견해요.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황산의 두껍고 노란 구름이 롭 주변을 둘러싸요. 뭔가를 보기 어렵지만 보이는 건 끔찍할 정도로 유쾌하지 않네요. 이곳의 기온은 최고 섭씨 482도까지 올라가요. 납을 녹일 정도로 뜨겁지만 롭의 외부를 구성하는 합금은 이 테스트를 견디고 임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줘요. 압력은 지구의 90배라서 여긴 지구 바다 아래에서 914m를 걷는 것과 같을 거예요. 걷는 게 힘들고 느린 작업이지만 강력한 관절은 롭의 한 걸음마다 따라서 구부러지고 삐걱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높은 지대에 도달한 롭은 이 불바다 같은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하고 확인해요. 완만하게 경사진 평야, 녹슨 색깔, 공기 중으로 끊임없이 수증기 구름을 흘리고 있는 멀리 보이는 수십 개의 화산들. 그 화산들은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지만 지금은 비교적 조용해 보여요. 현재 금성에 전초기지를 두는 것보다 비현실적인 게 분명해요. 대기는 지구보다 100배 더 두꺼워요. 수백만 년 전에는 매우 달랐지만 말이죠. 금성은 한때 지구와 같은 건강한 대기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불지옥의 환경처럼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금성 테라포밍을 하려면 우선 냉각해야 해요. 롭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이 아마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단 금성이 완전히 얼 정도로 식으면 이산화탄소는 얼어붙은 형태로 채굴되어 금성에서 멀리 옮겨져 다른 곳에서 사용되거나 버려질 수 있어요. 제거되어야 할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적당한 온도로 재가열하기 위해 태양 거울이 금성에 번갈아 사용될 수 있고 수소와 같은 더 많은 원소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적합한 양의 열과 기압이 맞을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되어야 해요. 롭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들이 방문하는 행성인 화성으로 이동해요. 롭은 걸어가면서 부분적으로 모래에 덮여 광활한 사막에 방치되어 있는 세월이 오래된 고장난 동료 로봇들을 발견해요. 산화철로 얼룩진 모래는 지구의 사막을 생각나게 하지만 이곳의 기온은 섭씨 영하 62도까지 떨어져서 훨씬 더 추워요. 이곳의 낮 주기는 지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태양빛의 양은 우리 지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아요.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는 중력 덕분에 롭은 점프해서 움직일 때 주위를 잘 살펴요. 멀리서 올림푸스 몬스가 쉽게 보여요. 26km의 높이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3배 크기예요. 롭은 땅속에 얼어붙은 얼음과 화성이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일에 잠자고 있는 물에 주목해요. 하지만 화성은 오래전에 자기장을 잃었고 태양풍은 대기를 벗겨냈죠. 수성과 마찬가지로 화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여행을 계속 따라다니며 보이지 않는 우산처럼 화성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새롭고 더 강력한 인공 자기장이 필요할 거예요. 화성의 대기가 일단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면 화성은 태양광선을 거대한 거울로 집중시키면서 극지방부터 먼저 열을 가하게 될 거예요. 가열되면서 땅에 얼어붙어 있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대기를 더 빨리 따뜻하게 하고 대기 과정을 촉진시킬 거예요. 몇 년 동안 점점 더 따뜻해지면 결국 얼음이 녹으면서 강, 호수, 바다를 형성할 겁니다. 물은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거예요. 화성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는 불확실해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금성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지고 지구가 롭의 추정치를 전부 지원해준다면 최초의 식민지 개척민들은 50년 안에 화성에 도착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롭은 해왕성, 천왕성, 토성, 그리고 목성을 지나가요. 거대 가스상 행성은 테라포밍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들 주변의 위성들 중 일부는 미래의 테라포밍 후보로 여겨질 수 있죠. 칼리스토, 유로파, 타이탄, 이오, 가니메데 모두 롭이 날아가면서 볼 때 엄청난 잠재성이 있는 곳이지만 정찰대는 목록에 있는 마지막 장소인 외행성, 명왕성에 접근하는 길이니 이곳들은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요. 명왕성의 온도는 섭씨 영하 232도예요. 롭은 황량한 풍경을 감상해요. 얼어붙은 계곡과 언덕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명왕성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테라포밍이 가능해요. 수백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에너지로 얼음은 녹아 외행성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 거예요. 만약 수세기 동안 변화에 쏟은 자원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혀진다면 식민지 개척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편안하게 머물기 위해 지속적인 자원 공급이 필요할 거예요. 명왕성은 지구와 비교할 때 1600분의 1의 햇빛을 받기 때문에 재배될 식물들은 인공 조명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명왕성을 테라포밍 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수는 지구에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낭비일 거예요. 명왕성은 채굴 전초기지로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얼음물은 더 살기 좋은 곳을 위한 좋은 상품이 될 거예요. 롭은 우리 태양계에 대한 검토에 만족해요. 궁극적으로 모든 장소들 중 화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진 모두 긴 개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일을 착수하지 못할 이유도 없죠. 심지어 명왕성 또는 다른 다양한 행성들과 소행성 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위성들도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부분에는 인간이 발을 디딜 곳에 큰 도움이 될 귀중한 자원이 있어요.